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부부의 삶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결혼 2년 차를 맞은 30살 민수와 29살 지연이 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범적인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민수는 외국계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집을 나서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방 출장도 자주 나가야 했고, 거래처 접대며 야근이 일상 다반사였죠. 하지만 민수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꾸려가는 가정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지연과 함께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승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연은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면 칼퇴근하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알아서 챙기고 민수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밥도 차려놓고 기다리곤 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지연은 요리 솜씨도 좋았고 집 정리정돈도 완벽했어요. 친정 어머니도 지연을 두고 정말 훌륭한 며느리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지연을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명절 때마다 지연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어요. 주말이면 이들 부부는 꼭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한강 드라이브를 하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곤 했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는 사진들도 늘 행복해 보였고 지인들 사이에서는 다정한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죠. 민수의 회사 동료들도 지연의 친구들도 모두 이들의 결혼 생활을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회사 회식 자리에서 민수가 지연 이야기를 할 때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민수는 그런 시선들이 좋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민수는 지연을 정말 아꼈어요. 바쁜 일정 중에도 기념일은 절대 잊지 않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자주 사다 주었습니다. 지연도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았죠.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출장을 다녀오면 지연은 늘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말 금슬 좋은 부부라고 감탄했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연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민수가 출장을 갈 때면 지연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마치 자유시간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회사에서 지연은 이미 다른 모습이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였죠. 하지만 민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워낙 바빠서 아내의 회사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시간도 없었거든요. 민수는 지연이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모범적인 직원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지연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연보다 3살 어린 26살의 미혼남 정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대화였지만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정우는 키가 180cm가 넘는 큰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말솜씨도 좋았죠. 지연은 처음 정우를 봤을 때부터 묘한 끌림을 느꼈어요. 민수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정우는 지연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지연을 자주 도와주었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지연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우의 계속된 관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민수와의 결혼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던 차에 정우의 등장은 지연에게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정우는 지연에게 꽃도 사다 주고 작은 선물도 건네주었어요. 이런 로맨틱한 행동들이 지연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죠. 회사 동료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지연과 정우가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나가고 야근할 때도 꼭 함께 남아 있었죠.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오피스 와이프라는 별명이 생겨났어요. 심지어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직원들이 지연에 대해 험담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지연은 정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수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고는 정우와 둘이서만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고는 정우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워낙 바빠서 지연의 말을 의심할 겨를이 없었고, 지연은 그런 남편의 믿음을 이용했죠. 지연은 점점 거짓말이 능숙해져 갔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민수를 속였습니다. 정우는 지연에게 자꾸 남편과 비교되는 말들을 했어요. 민수는 늘 일에만 매달려 있고 지연에게 관심이 없다고 부추겼습니다. 지연도 그런 말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민수가 자신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기억들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정우는 지연에게 민수보다 자신이 훨씬 낫다고 계속 세뇌시켰어요. 나이도 어리고 더 열정적이라고 말했죠. 둘의 관계는 점점 대담해져 갔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호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출장을 갈 때마다 정우와 만났어요. 민수가 지방에 가 있는 이틀 동안 지연과 정우는 마치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죠. 지연은 이런 시간들이 너무 달콤했어요. 마치 스물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은 정우와 함께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집에서 보여주던 현모양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20대 초반에 연애하는 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우도 지연의 그런 모습을 좋아했어요. 기혼 여성과의 불륜이라는 스릴감도 있었고 지연이 자신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정우는 지연에게 자신이 진짜 남자라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지연은 또다시 완벽한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렸어요. 민수는 그런 지연을 보며 정말 고마워했죠.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우밖에 없었어요. 민수와 함께 있을 때도 계속 정우 생각만 났습니다. 그런 위험한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지연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해보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민수와도 관계가 있었고 정우와도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기를 계산해 보니 정우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했어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민수에게 먼저 임신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민수는 자신의 아이라고 믿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하면서 지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민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드디어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민수는 지연을 소파에 앉히고 이제부터 무거운 건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양제도 사다 주겠다고 하고 산부인과 예약도 잡아주겠다고 했어요. 민수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지연은 마음 한편에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바로 친정과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자. 양쪽 부모님 모두 너무 기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지연에게 전화해서 몸조리 잘하라고 당부했고, 시어머니는 당장 보약을 다려주겠다며 흥분했어요. 온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지연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회사에서 정우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진지해졌습니다. 누구 아이냐고 물었고, 지연은 솔직하게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시기상 정우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지연에게 이제 기회가 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와 이혼하고 자신과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했어요. 아이도 있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부추겼습니다. 지연도 그런 정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민수를 떠나서 정우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민수와 이혼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게 뻔했습니다. 정우는 아직 결혼 경험도 없고 수입도 민수보다 적었거든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이 되었어요. 지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우는 지연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를 속이면서 계속 거짓말할 거냐고 따졌어요. 지연도 그런 상황이 괴로웠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임신 사실을 안 후 민수는 더욱 지연을 아껴주었습니다. 출장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임신 초기라고 해서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사다 주었고 태교에 좋다고 해서 클래식 음악도 들어주었어요. 민수의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지연은 점점 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조급해했어요. 빨리 민수에게 이혼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자고 재촉했어요. 지연도 그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수의 순수한 기쁨을 보면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연의 임신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민수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정비소에 맡겨야 했는데 마침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연은 잠깐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승낙했습니다. 지연은 그날 회사에서 정우와 만날 예정이었는데 차가 없어지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어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차 열쇠를 받아들고 고맙다며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조심히 운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차를 타고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지연의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차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수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호등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뒤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조사해야 했어요.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차 블랙박스를 처음 만져보는 거였어요. 경찰관이 도와주면서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찾는 과정에서 며칠 전 파일들이 재생되었어요. 그때 민수의 귀에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 라고 말하는 지연의 목소리가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나도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민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경찰관은 사고와 관련된 부분만 확인하고 갔지만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정말 지연의 목소리가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재생해 보았어요. 틀림없이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회사 회식 때 만난 지연의 동료 같았습니다. 민수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더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길 한복판이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지연이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블랙박스의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수는 지연에게 차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지연은 고마웠다며 웃으면서 사고는 없었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지연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빨리 샤워를 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는 그런 지연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블랙박스에서 들은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그 모습이 낯설게 보였어요. 정말 이 여자가 자신이 알던 지연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민수는 지연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다시 한번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의 차에 몰래 들어가서 블랙박스 파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며칠치 파일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나아라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가 그럼 빨리 이혼해라고 말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게다가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민수는 그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의 임신도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블랙박스에서 들은 대화들을 종합해보면 지연과 그 남자의 관계가 상당히 깊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블랙박스에서 들은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민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과 함께 있을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로 지연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업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로 탐정을 고용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서 들은 대화 내용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민수는 여러 탐정 업체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후기들을 확인했습니다. 불륜조사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결국 민수는 경력이 오래되고 후기가 좋은 한 탐정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직접 가기로 했어요. 탐정은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어본 듯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행동 패턴과 의심스러운 점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탐정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미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내용도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활용하려면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물리적 증거들 말이죠. 탐정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연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추적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민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탐정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지연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며 임신한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탐정에게서 올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매일 저녁 민수에게 간단한 보고를 해왔어요. 지연이 회사에서 어떤 남자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정우였어요. 둘이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도 따로 만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탐정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요일 저녁 탐정에게서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고 했어요. 지연과 정우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블랙박스 녹음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시각적인 증거까지 나온 거였습니다. 목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탐정이 지연과 정우가 산부인과에 함께 방문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거였습니다. 임신 관련 검사를 받으러 간 것 같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연이 자신에게는 혼자 산부인과에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우와 함께 갔던 거예요. 탐정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심지어 길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었어요. 민수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탐정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민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집한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상세한 추적 일지까지 완벽한 증거 자료였어요.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탐정이 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연과 정우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알던 지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임신 때문에 몸이 힘들다며 민수에게 안겨서 응석을 부렸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런 지연의 모습이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침대를 같이 한 여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굴고 있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민수는 더 이상 지연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어요. 법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서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정법원 근처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는 민수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 승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어요. 불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니까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인 정우를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고 했습니다. 둘 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지연이 임신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법원에서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할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지연 명의로 발급되어 있던 신용카드들도 모두 사용 정지시켰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하려다가 결제가 안 되자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니 민수가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연은 당황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으로 돌아오자 지연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왜 갑자기 카드를 막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내가 쓸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무슨 뜻이냐며 당황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지연에게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너와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지연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진들을 본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산부인과에 같이 가는 장면,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찍었냐며 떨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연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민수는 지연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와 침대에서 뒹굴 때는 이런 생각 안 했지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생활비도 없고 용돈도 없을 거라고 통보했어요. 지연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누구의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잖냐고 따져 물었어요. 민수는 지연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우와 함께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해서 보내줄 거라고 했어요. 지연이 아무리 울며 빌어도 민수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민수는 친정과 시댁에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지연의 불륜 사실과 이혼 결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양쪽 부모님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민수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실망했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한동안 힘들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직장 상사들도 민수의 상황을 이해해주며 필요하면 휴가를 쓰라고 배려해 주었어요. 민수는 그런 주변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이혼 신청서와 함께 위자료 청구서도 작성했습니다. 정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서도 별도로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너무 명확해서
재판 과정도 순탄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지연의 눈물과 사과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대했죠. 지연이 아무리 무릎을 꿇고 빌어도 민수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자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변호사를 구해서 맞대응하려고 했지만 워낙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지연에게 불리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일은 회사에서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정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연과 정우의 불륜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지연의 직장 상사는 지연을 불러서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벌어진 불륜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고 질책했어요. 더군다나 기혼 여직원이 미혼 남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직원들의 시선도 싸늘해졌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정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륜 상대가 기혼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동료들은 정우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상사들도 정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회사의 윤리 규정에도 위배되는 행위였거든요. 결국 회사 측에서는 지연과 정우 모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사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해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였습니다. 지연은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정우도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었어요. 법정에서의 재판 결과도 민수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판사는 지연의 불륜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어요. 특히 임신한 상황에서도 불륜을 지속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법원은 민수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지연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정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민수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정우가 타인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우는 갑작스럽게 큰 빚을 지게 되었고 해고까지 당한 상황에서 막막했어요. 지연과 정우는 법정 비용과 위자료 손해배상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가 되었습니다. 둘 다 직장을 잃었는데 갚아야 할 돈은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지연은 임신한 몸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정우도 불륜으로 인한 해고, 경력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연과 정우의 불륜 사실이 지역사회에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지연의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지연을 심하게 질책했어요. 어떻게 임신한 몸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정우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집안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였습니다. 정우는 가족들에게도 원망을 받게 되었어요. 지연과 정우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컸어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 임신한 지연을 정우가 책임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둘 사이에는 점점 갈등이 생겨났어요. 지연과 정우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둘은 재취업을 위해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퍼지는 시대라 불륜으로 인한 해고 사실이 금세 알려졌습니다. 어느 회사도 그런 경력의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임신 말기가 되어서 몸도 무거워졌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더욱 제한적이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정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민수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정우의 손해배상금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더욱 큰 금액이었죠. 둘 다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빚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지연의 친정에서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점점 지연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함께 이겨내자고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임신한 지연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어요. 정우는 지연에게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정우의 변한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민수를 버리고 정우를 선택했는데 이제 정우마저 자신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는데 정작 그 원인이었던 정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연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민수는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완전히 승리했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서 금전적으로는 이득을 봤어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수의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민수를 응원해 주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내는 민수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상사들도 민수의 상황을 이해해주며 승진에도 유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민수는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을 겪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어요. 지연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민수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도 민수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고 위자료도 예정대로 지급받기로 했어요.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민수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정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지연은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살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어요. 과거에 안락했던 생활은 이제 꿈만 같았습니다. 정우도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웠거든요. 불륜으로 인한 오명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고향에서도 소문이 났지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나았어요. 정우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송파구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이제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고 지연과의 추억이 담긴 곳에서 계속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작지만 깔끔한 원룸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환경부터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민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어요. 지연과 함께 꾸몄던 신혼집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신과 거짓의 흔적들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담담한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민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상처는 컸지만 적어도 다시는 속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